61페이지 조건부 확률 중단한 학습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설명하면 조건부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에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우리가 전체 사건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한 사건 안에서만 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A가 일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A의 확률 중에 두 개의 교집합의 확률이라고요. 자, 원래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을 하면 자, 사건을 집합 기호로 사용할게요. 원래 우리가 항상 S라는 전체 중에서 항상 뭐 A의 확률을 구했는데 이제는 전체 주사위를 던지는 건 던지지만 그 중에서 짝수가 나오는 것 중에서 또 그 다른 짝수 중에서 소수가 나오는 경우 등을 찾을 때 여기 교집합 부분의 확률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자, 확률의 두 번째 곱셈 정리 같은 경우는 자, 둘 다 0보다는 큽니다. 근데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죠. 그러니까 교집합은 우리가 위에서 했던 거 여기 조건부 확률로 가면 뭐가 아닌 분자에 있는 것만 남길 거니까 양변에 P를 곱해요. 그래서 얘로 된다. 반면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해도 얘를 통해서 구하면 PB분의 PA 교집합 B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 부분, 뒷부분도 된다라는 게 곱셈 정리였어요. 그 다음에 독립과 종속이 있습니다. 독립은 우리가 두 사건이 있을 때 이렇게 A가 일어났다는 때 사건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에 있어서 A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B의 확률이 같은 경우 그거를 서로 독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원래 조건이었어요. 사건 A가 일어날 조건과 같이 얘는 위에 줄은 A가 일어날 때 B의 확률을 구해라. 그리고 밑에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는 확률을 구해라 라는 거. 하지만 B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상관없이 나중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확률이 같을 때 서로 독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독립일 때 옆에 지금 OX 퀴즈에서 보면요. 서로 독립이기 위해 필요 충분 조건은 두 개의 교집합은 각각의 곱과 같다라고. 단 둘 다 0보다 클 때입니다. 독립은 둘 다 0보다 크고 클 때 그때 독립의 필요 충분 조건. 독립이면 요 확률의 성질을 만족하고 요거이면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라고 했습니다. 종속은 독립의 반대로서 독립이 아닐 때 두 사건이 서로 종속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독립시행이요. 자, 우리가 던집니다. 어떠한 사건이 시행이 일어나는데 이 시행을 n번 반복한대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3번 던진다. 이렇게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각각이 독립. 독립은 우리의 교집합은 각각의 곱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R번이 일어난대요. 총 n번 중에 R번이 일어나면 되니까 NCR이고 순서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이면 P가 R번 일어나니까 P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전체에서 P를 뺀 확률이 n-R번 곱해져야 되는 게 독립 시행의 확률이었다라고요. 자, 이를 바탕으로 한번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초 문제는 자, 총 30명이네요. 얘가 전체예요. 원래 전체인데 임의로 택했을 때 한 명이 2학년이라고 하네요. 아, 원래는 전체 30명에서 뽑던 거를 이제는 2학년에서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이 총 한 명이 18명이니까 그 18명 중에 우리가 얘를 A라고 두고 그때 독후감 쓰기를 B라고 두면 확률을 굳이 쓴다면 2학년인데 그 중에서 독후감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을 사건 A라고 두고 독후감 쓴 학생을 B라고 두면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PA분의 PA 교집합 B다라고. 근데 선생님 요거 그냥 이렇게 표로 나와 있으면요. 그냥 수로 NA의 개수분의 NA 교집합 B로 쓸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2학년인 18명분의 그리고
2학년이면서 누구? 독후감 쓰기를 한 학생 12명. 그래서 18분의 12. 그래서 약분하면은 3분의 2다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3개의 분량 포함해서 총 15개. 근데 얘는 첫 번째가 정상품이고 두 번째가 불량품일 꺼낼 확률이래요. 자, 얘는 원래 우리가 앞에 확률의 곱셈 정리해서 2개의 교집합이죠. 첫 번째도 정상품, 두 번째는 불량품을 꺼낼 확률은 어떠한 확률에다가 요거 구했던 요 방법으로 구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얘는 우리 친구들 바로 할 수 있어요. 2개를 뽑을 거예요. 그래서 15C2 1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첫 번째는 정상품이니까 12개 중에 하나가 뽑힐 거고 두 번째는 불량품이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불량품은 3C1을 구해가지고 바로 답으로 35분의 6이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꼭 조건부로 풀지 않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각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로 독립이래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었던 독립이면 P, A, 교집합 B가 각각의 곱과 같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PA 교집합 B가 PA랑 PB를 곱한 거랑 같아요. 근데 얘가 10분의 1이래요. 그리고 PA는 5분의 2고 그러면 PB는 양변에 2분의 5를 각각 곱하면 되죠. 그래서 PB는 4분의 1. 자, 독립이라는 조건만 생각하면 됩니다. 독립이면 얘가 필충이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각각이 이번엔 조금 여집합이 있죠? 그러면은 일단은 한번 얘를 적성해 볼게요. 우리가 P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은 PA분의 PA교 B였어요. 그것처럼 얘도 똑같이 쓸 거예요. 얘는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밑에 B의 여집합의 확률분의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구할 거예요. 근데 우리 B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B의 확률을 뺄 것이고 그리고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면 생각하면 되겠지만 여기 각각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얘는 A랑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 될 거라는 거. 얘가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그래서 걔를 계산하면은 얘는 1-P A 합집합 B입니다. 그래서 얘를 각각 위에 나와 있으니까 PB랑 PA 합집합 B가 다 나와 있으니까 얘를 대입해 보면 1 빼기 3분의 1분의 1 빼기 9분의 5입니다. 그래서 3분의 2분의 9분의 4가 돼서 최종 답은 3분의 2가 된다라고요. 얘 약분하면 되죠? 자, 그래서 3분의 2가 된다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5번이요. 자, 얘는 학생을 내용을 보면요. 1학년의 남학생의 비율이 40%예요. 그리고 1학년이 전체가 30명, 그리고 1학년이 40%, 2학년 남자의 학생의 비율이 30%예요. 그러니까 1학년 중에 남자가 40%, 2학년 중에 남자는 30%다라고. 근데 이 학생이 1학년이 임의로 남자를 뽑았을 때, 그러니까 자, 남자를 뽑았어요. 남학생. 그러면 남학생을 뽑았을 때 근데 걔가 알고 보니까 뭐다? 1학년. 예, 확률. 얘가 조건부 확률이 5분의 2다라는 소리예요. 얘는 요 의미예요. 근데 그러면은 상담을 받은 1학년은 학생은 몇 명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원래 구하려면 남학생의 전체의 확률 그리고 1학년이면서 남학생의 확률을 구해야 돼요. 근데 얘가 조금 복잡하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문제 1번과 같이 표로 되어 있으면은 조금 찾기가 편해요. 그래서 얘를 한번 표로 그려볼 거예요. 자, 표를 그리면
자, 표로 그려볼게요. 자, 얘를 한번 구분을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1학년이라고 둘게요. 상관은 없어요. 위치는 여기는 2학년.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총합은 몇 명? 총합은 30명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두는 거지. 이렇게 두면은 자, 남학생이요. 그럼 뭐를 x로 둘까라는 거. 우리가 이왕이면은 문제에 있는 거를 x로 두면 되겠죠. 상담을 받을 1학년 학생을 x라고 둘게요. 그럼 여길 x라고 두면 1학년의 남학생은 40%예요. 그러니까 0.4x가 남학생일 것이고 그럼 여학생은 0.6x고 그럼 2학년은 전체가 30명이니까 30명 빼기 x가 2학년일 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 30%니까 30-x에다가 곱하기 0.3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0-x 곱하기 0.7일 거고 그러면 옆에 있는 남학생들의 확률을 한번 더해 볼 거예요. 자, 얘네들을 더하면 얘의 확률인데 계산하면은 0.1x 더하기 9가 될 것이고 여학생은 마이너스 0.1 x 더하기 2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대로 갈게요. 그럼 문제에서 아까 조건부 써놨던 거 옆에다 보면 남학생은요. 자, 남학생은 지금 0.1x 더하기 9고 그 다음에 1학년이면서 남학생인 거는 여기 0.4x예요.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니까 걔가 뭐다? 아까 나와 있던 5분의 2다라고요. 그래서 얘를 양변에 계산해 주면은 x가 나옵니다. 바로 x는 10이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계산은 여러분이 해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은 그날 비가 오는 경우 0.9, 오지 않으면 0.3. 오늘 비가 올 확률이 0.9래요. 근데 얘가 달성할 확률이래요. 그럼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다. 그 경우는 언제일까? 비가 오고 그리고 달성했을 때. 비가 오면서 달성했을 때랑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의 달성은 비가 올 때, 안 올 때 각각을 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사건을 A라고 둘게요. 지금 제가 말로 썼지만 얘를 쓰면은 결국 달성할 확률은 그럼 비가 오는 비옴을 우리가 B라고 둘게요. 그러면 여기 오늘 비가 올 사건을 B라고 두면 비가 오면서 달성하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았을 땐 여집합이죠. 달성 확률을 각각을 구해줘야 합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까 했더니 문제에서 보면요. 자,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은 하루에 매출을 달성 확률은 그날 비가 오는 경우.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가정하에. 그러니까 여기다 쓰면은 비가 왔어요. 그때 달성할 확률이 뭐다? 0.9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달성이 A고 비가 옴이 B입니다. 그러면 PB분의 PA 교집합 B예요. 근데 비가 올 확률이 문제에서 0.6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PA 교집합 B는 0.6 곱하기 0.9라서 0.54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또 비가 오지 않은 경우래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달성할 확률이네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했던 것처럼 달성은 A고 B의 여집합이 0.3이래요. 그럼 위에랑 똑같이 B의 여집합분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 부분. 근데 B가 0.6이니까 여집합의 확률은 1에서 0.6을 뺀 거.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 따라서 PA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0.4니까 0.3이랑 0.4랑 곱합니다. 그래서 0.12.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 즉 달성했을 때. 그러니까
B가 오면서 달성했을 때랑 B가 오지 않으면서 달성한 요거 두 개를 더합니다. 그래서 0.54 더하기 0.12. 그래서 0.66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를 A로 주거나 이렇게 해야지 좀 더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자, 7번 보겠습니다. 빨간 공 2개, 파란 공 3개. 순서대로 한 개씩 임의로 뽑는데요. 순서대로 뽑는다라는 거. 그리고 빨간 공을 꺼낸 사람이 이긴다고 하네요. 승부가 날 때, 승부가 났어 꺼낼 때 A가 이길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조건부로 구해서 교집합일 때를 찾으면 되는데 얘는 말 그대로 생각해 볼 거야. 근데 지금 승부가 났지. 근데 A가 이길 확률이래요. 그러면 A가 먼저 뽑으니까 A가 못 뽑으면 돼요. 먼저 빨간 공을 뽑아버려. 그러면 승부가 끝나요. 그래서 빨간 공을 첫 번째 뽑을 확률은 5분의 2입니다. 그리고 나서 빨간 공, 만약에 A가 처음에 파란 공을 뽑았어. 그러면 B가 빨간 공을 뽑아버리면 B가 이기니까 안 돼요. 그래서 B도 파란 공이야. 그 다음에 누구? A가 다시 빨간 공을 꺼내버리면 이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첫 번째 5분의 3이고 그 다음에 넣지 않죠. 다시 넣지 않아요. 그러면 4분의 2. 그 다음에 빨간 공은 3분의 2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달 수 있지. 파랑색을 뽑고 세 번째 빨간색 A가 파랑색을 뽑았어. 그 다음에 또 파랑색을 B가 뽑아야 되는데 파란 공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만 합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바로 답은 5분의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8번이요. A랑 B가 공연 관람할 확률이 각각 있는데 서로 독립이네요. 독립에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두 개가 관람할 둘 다 동시에 관람할 거는 각각의 뭐 확률의 곱과 같다라는 것만이에요. 근데 두 학생 중에 한 학생만 연말에 공연을 관람할 확률이래요. 그러면 A가 이렇게 B가 있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한 학생만 연말에 관람할 거니까 여기 순수한 A와 순수한 B 부분인 거죠. 이거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아까 7번과 같이 말 그대로 할 수도 있어. 자, 우리가 A랑 B가 서로 독립이에요. 그러면 요거 기억해야 되고 A랑 B가 독립이면 지금 앞에서 안 나왔지만 A와 B가 독립이면 또 누구도 독립이다? A와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과 B. 그리고 각각의 여집합도 다 독립이다라는 거. 이거 이용할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벤 다이어그램 그려놨잖아요. 이거 이용해서 각각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떼도 돼요. 우리가 독립이란 요거 찾아서.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쓴 걸 이용할 겁니다. 서로 독립이니까요. 한 학생만이에요. 그러면 A 관람이면서 B는 안 해요. 그의 확률하고 반대로 A는 안 보고 B가 관람하는 요거의 확률을 각각을 더하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교집합은 각각이 같으니까요. A가 관람할 확률과 B가 관람하지 않는 확률을 곱하면 된다. 그리고 A의 여집합과 B가 관람할 확률을 곱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A가 관람할 확률은 7분의 1이고 B의 여집합은 1 빼기 5분의 2 더하기 A의 여집합은 1 빼기 7분의 1에다가 B의 확률 5분의 2를 곱한다.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정답은 7분의 3이 나온다. 9번 가겠습니다. 각각의 승부차기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병원이가 80, 지훈이가 60%. 한 번씩 찰 때 적어도 한 명이 승부차기를 성공할 확률이래요. 자, 근데 우리 이런 문제 적어도 한 명이네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죠?
자, 지훈이가 할 수도 있고 병원이가 성공할 수도 있고 둘 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구하면 돼요. 하지만 이거의 반대는 아무도 성공하지 못할 확률인 거지. 그러니까 뺄 거예요. 1에서 전체에서 확률이니까 전체죠. 둘 다 승부차기에 성공하지 못할 확률. 승부차기 성공하지 못해요. 둘 다인 거를 구할 겁니다. 자, 근데 서로 독립이라고 하네요. 아까 얘기했어. A랑 B가 독립이면은 여집합들끼리도 하나가 여집합, 교집합들이 다 독립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1에서 빼요. 승부차기. 즉, 병원이가 성공하지 못할 확률은요? 성공 확률이 80%니까 100분의 20일 거예요. 성공하지 않죠? 그리고 병원이도 성공하지 않는 게 100분의 40일 겁니다. 각각의 독립이니까 곱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1 빼기 25분의 2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0.92로 계산할 수 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좌표표면 위에 P에서 한 번 던진대요. 4의 약수가 나온대네요. 그러면 4의 약수는 주사위니까 1, 2, 4야. 그러면 4의 약수는 X축으로 간대요. 그러면 4의 약수이면 X축 양의 방향이니까 얘는 4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 2, 4. 3개죠. 그래서 2분의 1일 거고 그리고 4의 약수가 아니래요. 그러면은 얘도 확률은 2분의 1이죠. 6번 던진다고 합니다. 자, PQ를 도착할 점을 찾으라고 합니다. 무조건 오른쪽 양의 방향이니까 여기 아니면 위로 올라간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우리는 즉 총 몇 번을 움직이면 Q로 가요? 6번. 그러면 6번 중에 옆으로 X축으로 가는 거는 몇 번만 가면 돼요? 지금 선생님 초록색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다르게도 갈 수 있어요. 올라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옆으로 올라가는 경우. 그래도 똑같아. 올라가는 거는 3번, 옆으로 가는 것도 3번.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3번, 왼쪽으로 가는 것도 3번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X축으로 가는 걸 먼저 잡을 거예요. 그러면 6개 중에 3번을 갑니다. 왼쪽으로. 근데 걔가 마침 2분의 1이네. 요거의 확률이 3번인 거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3번 가니까 6번 중에 3번은 오른쪽 양의 방향 그리고 나머지가 6에서 3을 뺀 거. 근데 이거의 확률은 얘인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된다라고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요. 답은 16분의 5가 나옵니다. A 봉투에 빨간색 5장, 노란색 3장이 있었고 B는 비어 있었어요. 근데 2장을 동시에 꺼냈을 때 빨간 카드가 한 장이라도 나오면 거기서 B에 넣고 끝이고 만약에 안 나왔어. 그러면은 다시 2장을 뽑아요. 그것 중에 그걸 B에 넣습니다. 자, 얘는 조건부 확률로 식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지만 그냥 말 그대로 끝으로 해볼게요. B봉투에서 빨간 카드가 한 장 들어있을 확률이래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 A봉투에서 빨강과 노랑을 뽑아버리면 얘를 B에 넣을 거예요. 그럼 B에서 아까 첫 번째 조건에서 빨간 카드가 한 장이라도 나오면 여기서 끝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B에 빨간색과 노란색이 들어있을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둘 다 빨간 카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경우 그러니까 A에서 첫 번째 노랑을 뽑았어요. 그치? 노랑을 뽑았을 때 노랑을 뽑으면 다시 한 번 또 뽑는다 그랬어. 동시에 어떻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또 노란색을 2개 뽑았으니까 빨강, 노랑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3장밖에 없으니까 빨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B가 뭐일 때? 빨간 카드가 한 장일 때만 찾으래죠. 그러니까 빨간 카드가 한 장인 거는 이 경우랑 노랑, 빨강, 노랑이 뽑혔을 때 이 경우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풀이를 보면은 자, 풀이를 볼게요.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에서 빨강 하나랑 노랑 하나를 뽑았을 때, 그러니까 걔는 8개 중에 2개를 뽑고 각각 빨간 거에서 하나, 노란 거에서 하나를 뽑은 28분의 15가 나올 거고, 두 번째로는 빨도 빨빨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빨간 카드가 한 장 들어있을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노란색 2개를 뽑을 확률. 8개 중에 2개. 근데 노란색 3개 중에 2개를 뽑을 거에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한 번 더 하니까 잇따라 일어나요. 그럼 곱하기죠. 그러면 8장 중에 2장을 뽑았으니까 이젠 6개 중에 2장 뽑을 거예요. 빨간색 하나랑 노란색 하나. 노란색은 3개였는데 앞에서 2개를 뽑았으니까 1시1이라는 거. 그래서 28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더한 7분의 4가 답이다. 됐습니다. 자, 얘는 말이 길고 무엇을 A로 두고 무엇을 B로 뒀을 때 조건부가 더 쉽게 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고, 더불어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사건에서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얘를 잘 유의해서 듣도록 할게요. 자, 보석을 감정을 들어왔는데 진품이 80%래요. 그럼 우리가 보통은 얘를 사건 A라고 두도록 할게요. 얘를 사건 A 옆에다가 쓸게요. 사건 A를 보석이 진품일 사건이에요. 보석이 진품일 사건. 자, 얘를 A라고 두고 보통은 그렇게 두는 게 조금 더 편하니까. 자, 그리고 가까이에 대한 조건들이 있어요. 자, 보석 감별사가 진품을 이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진품인데 그것을 가품으로 잘못 감별했다. 그리고 가품을 원래는 가품이었는데 진품으로 잘못 감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진품을 가품으로 감별하거나 가품을 진품으로 감별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감별사가 진품으로 감별한 보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를 미지수로 두는 것처럼 여기서는 조금 더 미지수를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걸로 둘 거예요. 그럼 위에 조건이 조금 달라지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건 B를 우리가 진품으로 감별함이라고 둘게요. 진품으로 감별할 사건, 감별한 사건이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진품으로 감별한 보석이, 그러니까 진품으로 감별을 했대. 그러니까 원래 진품으로 감별한 게 실제로는 가품. 근데 우리가 사건 A를 진품으로 뒀으니까 A의 여집합이 확률을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일단 PA. A의 확률이 80%니까 0.8입니다. 그래서 PA는 0.8이라고 둘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가품이었으니까 가품도 써볼게요. P의 여집합은 거꾸로니까 0.2. 그리고 조건에서 감별사가 A라는 진품을 가품으로 판정했대요. 그러니까 진품으로 감별할 사건이 B였으니까 진품으로 감별할 사건이 B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B의 여집합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감별한 사건이 얘 확률이 0.2죠. 0.02. 그런데 얘고 그리고 가품을 진품으로 했대요. 가품은 진품의 반대니까 A의 여집합에 진품으로 판별했다죠. 그러니까 잘못 감별보다는 우리가 진품으로 감별할 사건을 B라고 뒀으니까 이거가 바로 0.03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되어져 있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구하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리해보면 P,B분의 P,A 여집합, 교집합 B입니다. 근데 얘를 우리가 각각을 보니까 이 교집합, 분자에 있는 교집합은 이쪽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P, B요. 그러면 얘를 구해야겠네. 사건 P, B, B의 사건의 확률을 구할 거예요. 자, 근데 첫 번째 B의 여집합이라고 썼던 거를 보면요. 여기서를 계산을 하면 PA분의 B의 여집합, 교집합 A예요.
그러면 얘를 0.02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우리는 PB를 구할 때 P, A 교집합 B 더하기 A의 여집합의 교집합 B 요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A의 여집합과 B의 교집합 부분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조건부 확률은 원래 전체 사건이지만 사건을 줄여서 거기 안에서 본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 0.02, 그러니까 A라는 사건, 진품 중에서는 어떻게? 진품으로 판별하거나 가품으로 판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즉 진품인데 얘를 진품으로 판별하는 거, 감별하는 거 걔는 몇일까? 얘가 0.98입니다. 요게 여기서의 포인트죠. 우리가 사건 중에서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이 전체 사건 중에서 사건 A라는 한정된 부분에서도 감별을 보석으로 진품으로 하거나 가품으로 하거나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서로 0.9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 PA분의 PA 교집합 B입니다. 근데 우리 PA가 0.8이었어요. 그러면 0.8분의 PA 교집합 B가 0.98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집합 부분이 PA 교집합 B의 확률이 우리가 0.98에서 0.8을 곱한 거랑 같다. 그래서 0.78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A의 여집합과 B의 교집합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로 갈 거죠. 근데 지금 초록색으로 쓴 거를 보면요. A의 여집합은 0.2고요. 그 다음에 A의 여집합과 B의 교집합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0.3이었으니까 0.03에서 0.2를 곱합니다. 그래서 합이 0.006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했어요. PB의 확률은 0.79라고. 자, 이쪽 위로 올라갈게요.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얘 PB분의 PA 여집합, 교집합 B를 구해야 돼요. 근데 PB가 0.98이었어요. 그러면 P 위로 올라가면 PB분의 PA 여집합, 교집합 B를 구해야 되는데 PB가 0.799고 아까 위에서 구했습니다. 여기 부분, 자 여기 부분 A의 여집합과 B의 교집합 부분이 0.006이죠. 자 그래서 얘는 790분의 6. 그래서 얘를 약분하면 395분의 3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A, B가 이길 확률. 그러니까 옆에다 쓸게요. 그냥 간단하게 쓰면 A가 B를 이길 확률을 3분의 1, B가 C를 이길 확률이 5분의 2, C가 A를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C가 우승을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대진표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오는 경우랑 다이아몬드를 모양으로 한 거. 자 2, 3이라고 둘게요. 2, 3에 2에 A가 오고 3에 C가 오고 또는 2에 AC, CA 얘네는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굳이 2번하고 3번을 구분할 필요가 없고 두 개를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뽑아, 3명 중에 두 개를 뽑아서 걔네를 먼저 1차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번 나눠볼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1이라고 둔 자리에 누가 오냐가 가장 관건일 거예요. 그러면 1에 누가 올까 했는데 제일 먼저 구분을 할게요. 누구? C가 오는 확률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C가 1에 배정된대요. 그럼 여기가 C고 그러면 A와 여기는 A, B예요. 그럼 첫 번째 누가 이긴다? A가 이길 경우.
그래서 결승전에 A가 진출할 때인 거, 그리고 누가 결승전에 B가 진출할 확률을 구할 거예요. 네, 제일 처음에 C가 먼저 여기 세 자리 중에 한 군데에 올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A랑 B 중에 누가? A가 우승할 확률. 자, C가 A를 이길 확률이 2분의 1. B랑 C 그리고 A, B가 이길 확률이 각각 옆에 적혀 있는데 일단 A랑 B 중에 A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라고요. 자, 요게 요쪽에 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A가 이겼어. 근데 A가 올라와서 C랑 했을 때 C가 이겨야 되죠. 그래서 여기 2분의 1까지 서로 곱해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얘가 결국 18분의 1이라는 첫 번째 경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B가 A랑 B 중에 B가 이기는 거예요. 역시 C가 3분의 1이라는 배정은 받을 것이고 그 중에 A가 지고 B가 이겨요. 그러니까 요거의 반대죠. 원래는 A가 이기는 게 3분의 1인데 이제는 B가 이길 거예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사건 3분의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전히 B가 원래는 C를 이기는 게 5분의 2니까 우리가 C가 이겨야 돼요. 그래서 5분의 3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다음에는 1번에 C가 오는 게 아니고 누가 오냐? A가 올 수도 있고요. B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에 A가 배정되고 할 경우 B랑 C 중에 C가 B, C야. 그러면 C가 이겨서 와야 되니까 일단 A가 배정되는 거 쓰고 B랑 C 중에 C가 이길 확률 5분의 3 그리고 A랑 C가 했을 때 C가 이길 경우 2분의 1을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B가 이제 올 거예요. B가 1번 시드에 옵니다. 그 배정될 확률은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B면은 A랑 C 중에 C가 이겨야 돼요. 그럼 C가 이길 확률이 A랑 C 2분의 1이에요. 여전히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B랑 C랑 했을 때 C가 이길 확률 5분의 3이다 라고. 그래서 이런 각각의 경우를 구해서 이것들을 모두 합하면 18분의 7이 됩니다. 자, 14번입니다. 검은 공 4개, 흰 공 2개가 있어요. 임의로 꺼내서 1회 실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검은 공이 나오면 3점, 흰 공이 나오면 1점이래요. 자, 검은 공 3점, 흰 공 1점. 근데 8번 시행해서 12점이래요. 그러면 검은 공 또는 흰 공이 나오니까 검은 공이 나오는 개수, 나오는 횟수를 우리가 X번이라고 하면 흰 공을 Y번이라고 둘게요. 자, 두 번은 던져서 총 몇 번? 8번 실행할 거고요. 검은 공이 3점이니까 3X 더하기 흰 공은 1점을 얻어요. 그래서 Y. 얘가 12점이다 라고. 자, 그러면 얘를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자, 위아래 빼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4. 그래서 x는 2. 검은 공은 몇 번? 2번만 나오면 된다라고요. 얘가 독립시행 문제죠. 전체가 8번 중에요. 2번만 누가? 검은 공이 나오면 돼요. 자, 그러면 검은 공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거나 또는 검은 공이 나오는 확률을 구해볼게요. 자, 검은 공은요. 6개 중에 4개죠. 자, 얘네는 각각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었으니까 모든 사건이 다 독립이죠. 그래서 검은 공이 나올 사건의 확률은 3분의 2. 그래서 이거의 제곱, 나머지 3분의 1이 나머지가 6번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요. 자, 8C2는 계산할게요. 2의 제곱도 곱하고 그 다음에 3분의 몇 개? 8개 곱해져 있다 라고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112랑 나머지 8, 그래서 3의 8제곱분의 112가 됩니다. 그래서 상수 K의 값은 112.
자, 여기서 중단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